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 바리스타 기술협회 엔지니어 고문 이정행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바리스타 기술협회 이사 조정민입니다. 네, 오늘 같이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이사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뭐라고 할까요? 그냥 강사로 해주세요. 이사님하고 지금 만난 지가 한 7년 정도 됐는데, 그때 처음 이사님하고 만나서 지금까지 오게 됐어요. 그때는 커피를 몰랐었어요. 커피는 그냥, 믹스 커피. 이거를 먹고 나서, 아메리카노 먹고 나서부터는 믹스 커피를 지금 안 마셔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사님하고 만나서 진짜 저는 가족 같은 분위기로 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지금도 하고 있고, 기술협회가 가족 같은 분위기로 발전해보고 싶어서 이사님하고 같이 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항상 어디는 가족 같은 분위기는 없지 않나요? 그래도 하고 싶어요. 네. 같은 이제. 자기 머신을 안에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알면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머신을 모르는 상태에서 카페를 창업을 한다든가 그럴 때 두렵거든요. 무섭고. 한참 하다가 스팀이 없어져 버린다든가 추출이 계속 되어 버린다든가 그룹헤드 쪽으로 물이 샌다든가 내가 머신을 조금이라도 안다 그러면 자기가 직접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안에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지. 왜냐면 머신에서 뜨거운 물 온수를 받아서 준다 그러면 머신 안에가 스케일이라는 게 끼거든요. 스케일이 끼면 그 가루라든가 모래가루 같은 게 같이 나올 수가 있어요. 머신에서 나오는 물은 갇혀있는 물이거든요. 흐르는 물이 아니에요. 머신에서는 무조건 온수는 받으면 안 된다. 온수를 받을 때는 청소용만, 에스프레소 잔 청소용으로만 쓰는 게 맞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온수를 뺀다 그러면 찬물이 들어가겠죠. 네. 찬물이 들어가면 그 찬물을 데피기 위해서 히터가 작동을 하겠죠. 네. 그럼 스케일이 더 크죠. 저는 저것도 많이 봤어요. 어떤 분들이 카페에서 주로 하시는 분 많이 물어보는 게 포터필터를 뭐 장착해 놓는 게 좋으냐 빼놓는 게 좋으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때 보니까 포터필터를 빼놓고 가만히 지켜보니까 히팅을 계속 하더라고요. 네. 왜냐면 그룹헤드 쪽에서 이제 아시는 것처럼 열이 좀 빠져나가니까 네. 열이 빠져나가는 것만큼 센서가 다시 또 히팅을 다시 시켜서 움직이니까 그때 또 다시 히팅이 되고. 네. 근데 확실하게 포터필터를 장착을 해 놓으니까 히팅을 하는 현상은 거의 드물고 거의 없는 것처럼 느껴지긴 했었어요. 커피 머신을 창업자분들이 이제 구매를 딱 하시고 나서 가장 많이 문의 주시는 게 어떤 것들일까요? 뭐냐면은 그 물이 조금 샌다. 그룹헤드 쪽으로 물이 샌다. 새 거일 때는 5년에서 6년 정도는 걸리지를 않아요. 그때는 관리만 해주면 되거든요. 가장 많이 고장나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3웨이 솔노랜드 밸브가 가장 고장률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이따가 분리해보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 네네네네. 이거는 협찬 받지 않았습니다. 네, 이거 제 순수 내돈내산입니다. 내돈내산. 네네네. 네, 맨 처음에 분해할 때는 상판. 상판부터 하고, 그 다음에 옆판, 그 다음에 뒷판이거든요. 모든 머신이 다 동일하진 않죠. 거의 비슷합니다. 상판, 옆판, 뒷판, 앞뒤판 그렇게 분해하면 되고요. 이 로켓 같은 경우에는 상판에 육각 볼트 2개를 풀르시고요. 상판에 얘하고 얘 두 개만. 네네네네. 분해부터 할게요. 2개, 육각네즈 2개. 네. 네네네. 물통을 빼고. 머신기는 항상 식은 상태에서 분해를 하는 네,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히팅된 상태에서는 우리가 화상이 가장 큰 거거든요. 머신을 만질 때는 무조건 전기를 끄고 물도 잠그고 히팅된 걸 조금 더 스팀까지 전부 다 제거한 상태에서 만지는 게 좋습니다. 드라이버로 4개, 물통 옆에. 그럼 옆판도 옆판 할 때 보면 밑에 보면은 7mm짜리 볼트가 옆판에 2개, 뒷판에 2개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 전부 다 안 빼도 되고요. 살짝만 풀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으면 돼요. 들어서 빼는 거. 네. 네, 이렇게 해서 분해가 된 거예요. 요게 포악으로 그룹헤드고요. 요게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그룹헤드. 그룹헤드. 예, 그룹헤드. 이렇게 여기서부터 연결 바로 보일러랑 연결되는 바로. 보일러하고 바로 연결돼 갖고 그룹헤드로 바로 넘어가는 거고요. 추출용 히터. 요거는 보일러가 듀얼 보일러예요. 보일러가 2개예요. 하나는 추출 보일러, 하나는 스팀용 보일러. 네. 이쪽은 스팀. 스팀용 보일러. 스팀용 보일러는 보면은 물 70에 스팀 30%거든요. 그럼 물 70%를 받아주기 위해서 수위 감지봉. 그 다음에 요게 뭐냐면 진공 발브라고요. 진공 밸브요? 네. 찬 공기를 빼주는 역할이에요.
히팅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스팀층이 처음부터 뜨거운 게 아니라 찬 공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럼 그 찬 공기를 빼주는 거죠. 그게 얘예요. 예, 초반에. 계속 예열이 되어 있으면 상관없고. 예, 예열이 돼 있으면 얘는 항상 닫혀 있는 거고요. 네. 예열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처음 머신을 켰을 때, 그때 요게 작동해서 요게 찬 공기를 빼주는 역할이에요. 이런 것들은 잘 고장 날 일은 없죠. 네, 고장날 일은 없고요. 만약에 얘를 바꾼다 그러면은 상판으로 스팀이라든가 물방울이 생기면은 요게 샌다고 보시면 돼요. 조금만 크릭이 나면 그쪽으로 전부 다 스팀이 새버려요. 그래서 수리가 아니고 교환으로 해주셔야 돼요. 얘가 뭐냐면은 가변압 줄 때 센서예요. 우리는 9바로 추출이 되잖아요. 네네. 근데 얘는 가변압이 되죠. 1바에서부터 2바, 3바, 4바, 5바, 6바, 9바까지 그 센서가 얘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고장나면 추출을 올렸을 때 가변압이 안 되죠. 가변하면 안 되고 압력은 걸려요. 압력만 걸려 가변압이 안 되는 거죠. 저는 머신을 만약에 초보자분들한테 아니면 사장님들한테 맨 처음에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 있는 게이지, 요거는 추출 게이지고 요건 스팀 게이지거든요. 근데 추출 게이지는 상관없어요. 저는 스팀 게이지를 좀 잘 봐달라고 해보고 싶어요. 스팀 게이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맞춰놓은 스팀 압이 1.2바다. 스팀 쓸 때 얻을 때는 1.2바보다 높을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낮을 때가 있어요. 그 시점이 자주 일어난다 그러면 뭐에서 문제가 있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센서, 온도 센서. 얘는 스팀 보일러의 온도 센서. 온도 센서. 얘는 추출 보일러의 온도 센서. 얘인 거죠, 얘. 네네, 그렇죠. 예, 걔. 어떨 때는 막 1.3바, 1.4바까지 올라갈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또 정상적으로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태가 온도 변화가 너무 커버리면 온도 센서에 문제가 생겨서 그 온도 센서를 바꿔줘야 되겠죠. 얘가 뭐냐면 플로우메타예요. 플로우메타. 예, 플로우메타. 유량값을 측정해주는. 그렇죠. 네네네. 유량값을 메인보드에다가 전달해주는 역할이거든요. 그러면 얘가 플로우메타에 들어가서,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냐? 자, 그룹헤드로 들어가요. 그룹헤드로 들어간다. 네. 그러면 그룹헤드에서 들어와서 어디로 나가느냐? 자, 아까 우리가 제일 고장률이 많다는 3웨이 솔노헤드 밸브. 얘입니다. 여기서부터 요렇게. 유장치인가, 유장? 요거는 까만 거는 코일이고요. 코일? 얘가 코일. 아, 코일이야? 네. 그 다음에 얘. 네. 그룹에다 붙어 있는 거. 네. 얘가 3웨이 솔노헤드 뭉치.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솔레롤드가 그러면은 우리가 추출을 했을 때 뒤로 빼주는 게 솔레롤드. 야! 구멍이 3개라 3웨이 솔노헤드 밸브예요. 네. 구멍이. 그러면 그룹헤드에 붙어 있는데 구멍이 2개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하나가 얘. 네. 얘가 찌꺼기가 빠지는 거. 찌꺼기는 바닥으로 빠지는 거고. 예. 네. 그 다음에 추출은 여기에서 그룹헤드 안에서 그룹헤드 쪽으로 빠지는 거고. 그럼 스레이브 밸브 네. 역할이 어떤 역할이죠? 자, 여기에 보면 이 부분 1번하고 2번. 여기 숫자에 1번하고 네. 2번 있죠? 네. 1번하고 2번. 1번이 그룹헤드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요, 구멍이. 네. 네. 2번이 물이 지금 여기에 막혀 있는 거예요. 예. 막혀 있는 네, 요렇게. 얘가 바디 플랜저라고요. 바디 플랜저. 플랜저? 네. 얘가 이 구멍 2번을 막고 있는 거예요. 막고 있어서 물은 여기까지 있는 거죠. 물은 여기 있는 거죠, 여기. 물은 걸려 있는 거죠. 여기 걸려 있는 거. 여기서 막고 있어요. 얘가 열어주면 여기에서 밑으로 들어가겠죠. 1번으로. 1번으로? 네. 그러면 이 바디 플랜저가 작동할 때 여기 구멍, 세 번째 구멍, 여기 이 세 번째 구멍, 네네. 얘를 바디 플랜저가 작동하면 얘가 뒤로 붙어서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막아주면 추출할 때 이쪽으로 물이 안 빠져나가겠죠. 추출이 끝났다. 그럼 얘가 2번 구멍을 막겠죠. 그러면 백프레시로 해서 일로 빠지는 거죠. 구멍이 1번하고 2번하고 요 구멍, 찌꺼기를 버릴 수 있는 구멍 3개가 있다고 그래서 3웨이 솔노헤드 밸브예요. 가장 고장률이 많다는 이유가 뭐냐면 찌꺼기 때문에. 스킬이 아니에요. 찌꺼기. 커피 찌꺼기. 찌꺼기가 어디에 많이 끼느냐? 여기 안에 보면 안에 여기 스프링 하나 있죠. 안쪽에 스프링. 스프링 하나 있네요. 네네네네. 그쪽에 많이 끼어요. 이 스프링이 찌꺼기가 많이 끼어버리면 텐션이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얘를 막아줘야 되는데 못 막아주니까 그룹헤드 쪽으로 물이 새는 거예요. 물 자체가 막고 있어야 되는데 스프링에 찌꺼기가 많이 끼어서 못 막는 거죠. 플로우메타. 유량계. 이거는 이렇게 프로펠러처럼. 자, 잠시만요. 요게 플로우메타요. 유량계. 얘가 돌면서, 요렇게 돌면서
카운트 하는 거죠. 아, 이게 한 바퀴에 카운트 하는 거예요? 한 바퀴요. 한 네. 바퀴? 자, 여기 보면은 돌죠. 네네네. 자, 위에 점 두 개가 좌석이에요. 점 두 개가. 네네. 전기가 들어가면, 코일에 전기가 들어가면 자기장, 자석의 힘에 의해서 얘를 돌아요. 그러면서 카운트를 해줘서 얘가 코일이에요. 아, 코일? 네. 얘가 이렇게. 유량을 조절해 유량을 체크해 주는 거죠. 체크해주는 거예요. 네네네. 얘가 고장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물이 안 끊어주고 계속 나와요. 아. 수동으로 꺼야 돼요. 얘도 스케일이 끼는 경우 얘를 낍니다. 얘는 물이 들어가니까? 네. 아, 그리고 얘는 찬물이거든요. 찬물이에요. 찬물이 들어오는데 왜 스케일이 끼느냐? 역으로 그룹 패드와 여기 추출 쪽에서 나오는 물 자체, 뜨거운 물이 여기까지 입수가 돼요. 그래서 스케일이 끼어요. 여기 보면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데 있죠. 그게 스케일. 그게 스케일이에요. 아, 네. 만약에 스케일이 많이 끼면 좌석에 힘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한쪽은 좌석에 힘이 없어지고 한쪽은 좌석에 힘이 있어진다 그러면 카운트 자체가 틀리겠죠. 6년에 한 번은 스케일 작업을 해줘야 돼요. 보일러 자체 전부 다. 그게 이제 오버홀이라고. 오버홀, 예. 하잖아요. 네네.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보니까. 네, 만만치 않아요. 네. 투그룹으로 생각했을 때 기본적인 거, 뭐 소모품 교환 안 하고 하면 7, 80만 원 하면 될 거예요. 여기는 뭐예요? 아, 요거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에 보면 스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예, 네네. 얘가 과열 방지 스위치입니다. 아, 가열 방지. 네. 얘가 또 고장나면은. 전기가 계속 들어가겠죠. 스팀압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이게 제2의 안전 밸브예요. 안전 밸브 얘가. 요거는 스팀 게이지. 스팀 게이지. 스팀 게이지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압을 알려주는 거예요. 스팀 압을. 아, 스팀압을 알려주는. 네, 얘는 스팀 압을 알려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다는 게 요거. 스팀 압을 맞춰주는 거. 스팀압이 정말 이렇게 불규칙하게 왔다 갔다 했을 때 교체를 해주는. 아니에요. 만약에 스팀 압이 불규칙하게 왔다 갔다 했을 때는 뭐를 먼저 봐야 되느냐? 센서요. 예. 아, 센서. 네네네. 센서를 먼저 봐줘야 된다. 네네. 센서를. 스팀 압이 계속 올라간다. 계속 올라간다 그래도 얘를 확인해 보죠. 얘는 압하고 온도하고 잘못된다 그러면 얘를 먼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게이지를 먼저 확인하라는 이유는 그거죠. 센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근데 안 봐요. 이상하게 바리스타 분들이 안 봐요. 압력 펌프가 있어요. 네. 저는 궁금한 게 네. 펌프의 압력이 물의 압력인 거예요? 펌프의 압력이 밀어주는 압력이죠. 보여드릴까요? 안에가 어떻게 생겼는지. 물로 밀어주는 게 아니고요. 바람이에요. 자, 요게 헤드예요. 뭐냐면 얘예요. 얘예요. 얘가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어떻게 물을 밀어주느냐. 여기 4개가 있죠. 흑연인데요. 이게 카본이라고 그래요. 얘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자 돌아요. 이렇게 네. 돌면 요 부분 제일 얇은 부분 있죠. 여기는 공간이 있고요. 여기는 공간 자체가 없죠. 그러네요. 네. 네. 압이 어디서 발생해 주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발생해 주는 거예요. 돌아주면서 카본이 내려갔다가 올라오겠죠? 이렇게. 그 상태에서 압은 여기서 조정해 주는 거죠. 그럼 여기가 뭐가 있냐? 구조가 되게 복잡하네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스프링이 스프링. 달려있네요. 네. 이 스프링의 역할은 뭐예요, 그러면? 장력이 세게 지면 압이 올라가고요. 눌러주면서 밀어주겠죠. 물을 멀리 보낼 때 호수 끝에를 약간 찌그리죠. 네. 그러면 물이 멀리 나가잖아요. 네. 그 원리예요. 아, 그 원리. 네네. 여기서 나오겠죠. 압을. 얘는 미는 압력이. 바이브레이션 같은 경우는 진동 펌프잖아요. 이 진동 펌프 원리가 어떻게 돼요? 요건데요. 저도 요거를 네. 잘 몰라가지고 얘 뜯어보려고 그래요. 하나를 구해놨는데 잘라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보고 내가 박프로님한테 알려드릴게요. 네. 이 펌프가 지금 이 원그룹 사이즈에 맞는 규격이긴 하지만 네. 튜닝을 원하시는 분이 좀 네. 있으실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서 별도의 튜닝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조금 네. 얘기해 주시면은. 만약에 완전 큰 걸로 바깥으로 빼고요. 요 2개 라인. 네네. 요 2개 라인을 바깥으로 빼면 되죠. 여기서 이 모터 전기, 네. 이 모터 전기를 점프해서 끼면 되죠. 어렵진 않은데. 안 어려워요. 그럼 압력이 안 걸릴 때는 펌프의 문제겠네요. 압력이 안 걸릴 때는 모터 쪽이 아니라 헤드 쪽이죠. 제가 알기로는 펌프는 고장날 리가 없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모터는 고장날 일이 거의 없다. 거의 없다. 만약에 부하가 걸린다는 게 뭐냐면 헤드에서
이물질이 끼었거나 먼지가 끼었거나 베어링에서 먼지가 많이 끼었거나 모터가 탈 수도 있죠. 매장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면 뜯어볼 수는 있어요. 뜯어봐서 모터를 빼서 얘하고 분해를 시키면 돼요. 분리를 시켜서 모터만 작동시켜 보면 되죠. 얘하고 모터하고 분리된 상태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전기를 넣었을 때 모터가 잘 돈다. 그럼 모터가 아니라 얘만 바꾸면 되겠죠. 만약에 그러면은 그 커피 머신이 AS 기간이 지나서 연락처도 모르고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네, 있죠. 그럴 때는 대표님한테 연락드립니다. 네. 저희 협회 쪽으로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SNS로 이거 작업하면서 좀 질문을 몇 가지 받았는데 그 부분을 좀 네. 말씀을 좀 드릴게요. 중고 커피 머신도 괜찮을까요? 저는 직접 가서 상판을 먼저 뜯어보고요. 그리고 나서 먼지가 많이 쌓였거나 이러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은 조금 만약에 중고 머신을 꼭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저는 하지 마시고 그냥 저렴한 거 사서 하시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새 제품은 5년은 아무 이상 없이 가거든요. 평균 5년은. 중고보다는 중저가 머신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중고 커피 머신을 네. 잘 사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그러면 직접 가서 자기가 먼저 내려보고요. 그 다음에 상판 한번 뜯어보고 분해를 한 상태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부품을 교환했는지 안 했는지가 나오거든요. 알거든요. 스케일이 껴있는지 안 껴있는지는 눈으로 못 보니까. 그거는 만약에 보고 싶다 그러면 그룹 패드에 볼트 하나만 풀러보면 됩니다. 17mm. 그러면 거기가 스케일이 끼었다 그러면 안 사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네. 여기만 딱 풀어보면 네. 되는 거예요? 네. 여기 스케일이 많이 껴있으면. 네네네. 아니면 플로메타. 네. 볼트 3개만 풀면 되니까. 이거만 딱 풀어보면. 네. 근데 대부분은 못 안 하죠. 네, 안 하죠. 안 하죠. 그리고 또 있는데 네. 커피 머신을 본인이 구매를 해서 직접 설치를 한다. 음. 그럼 뭐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느냐? 물을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압력이 너무 높아버리면 머신에 무리가 가거든요. 처음에는 괜찮더라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스프링 장력이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가마배부를 달아서 압을 낮춰주는 게 머신한테는 좋습니다. 가마배부도 얼마 안 비쌉니다. 인터넷이나 철물점에 가면 팝니다, 다. 그리고 또 많이 질문하셨던 게 그 24시간 머신을 켜놓는 게 좋으냐? 아니면은 뭐 전원을 오프 시켜놓고 다음날 와서 히팅을 시키는 게 더 좋으냐? 이게 좀 감론을박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에코 모드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네. 동파 가능성이 있으면 켜놓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동파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끄고 가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 스케일도 그렇고 전기로도 그렇고. 전기로보다는 저는 스케일 때문에. 근데 스케일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뭐 세부적으로 더 디테일한 사항들을 다룰 수 있지만 아무래도 여기 영상 안에서 다루기는 좀 힘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뭐 DM이나 문의를 좀 주시면은 그 답변을 토대로 저희가 좀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